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면서 오늘도 현재의 주가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세력의 매집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력의 매집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슈퍼게임 분들은 어떻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가장 먼저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죠. 최근에 9월달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거의 패닉에 빠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장기간 보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불안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단타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스윙이나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익 매매나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의 이 구간, 이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은 당연히 주가는 항상 올라야 좋겠지만 마지막 매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저점 매수라고 하죠,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왜 그러냐, 세력의 이 매집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2차 급등이 나올 때, 2차 대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저점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을 수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지금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집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지난번에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박스권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횡보한 적이 있었죠. 그게 언제였냐, 바로 이때였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바로 이 구간에서도 박스권 횡보를 했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하고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매집의 기간이 이때 당시보다 지금이 왜 2배 정도 길 수밖에 없었냐, 세력의 매집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때 그 다음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1차, 이때가 2차라고 보면 마지막 이 3차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량을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었죠? 바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를 체크를 했을 때 바로 이 빨간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OBV 지표상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세력의 매집량이 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살짝 눌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넓게 봤을 때는 여전히 이 매집량이 역대급으로 많은 상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HMM이든 두산 에너빌리티든 아니면 에코프로든 이런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매매를 하실 때 주가의 방향, 이 등락을 체크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력의 매집량을 먼저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 깔끔하게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횡보를 하든 아니면 하락을 하든 이 세력의 매집량이 이렇게 느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요, 무조건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 저점 구간에서 충분히 물량을 더 사 모으셔야 된다. 즉 우리가 중장기 매매를 할 때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항상 이 물량을 어떻게 분할로 내가 모아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세력의 매집량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가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OBV가 없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주가의 방향만 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진짜 사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여기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아래 이 세력의 매집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만 있다고 하면 마음 편하게 저점이 왔을 때마다 내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슈팅이 나왔을 때 여기서 전부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매집 기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 2배에 달하는 매집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슈팅 전에 마지막 급락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 슈퍼게이밍 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가 언제지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미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제가 설명했던 저점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를 왜 제가 저점으로 예측할 수가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니 당연히 이렇게 나중에 돌아보면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냐 하시겠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급락이 한창 나오고 있을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을 때 제가 여기를 저점이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 자, 하락이 진행이 된다는 거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저점으로 판단하기가 막상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저점을 어떻게 찾았죠?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RSI 지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이 RSI가 뭐냐, 요 파란 선이 뭐냐,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이 RSI라는 보도지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모바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주가가 어느 정도 급락이 나왔을 때 항상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 이 바닥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올 때 여기를 여러분들이 역사상 저점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타기 하신 분들이 앞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내 평단가를 가장 낮춘 상태에서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후의 상황을 한번 더 보면요, 자, 이후에 이때 당시에도 언제였죠? 바로 여기였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주가가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오고 패닉에 빠졌을 때, 주주분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오히려 저는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을 보고 여기서 물타기 또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구독자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 두산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목을 보유하게 될 텐데, 이 종목들마다 이 저점 시그널이 나올 때 여기서 물타기 또는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발견했을 때 여기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제는 뭐냐, 자, 지금의 차트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한 전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주가가 횡보 또는 하락이 나올 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주가의 방향과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종목은 무조건 뭐다? 아, 세력주구나, 그리고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구나, 즉 작전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매집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다음 3차 슈팅을 만들 거라는, 이때가 2차였다고 하면 3차 슈팅을 만들 거라는 이 예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에 이 기간 동안에 주가를 횡보를 시키면서 세력들이 이 구간 안에서 매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쉽게 보이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수익 매매 하는 분들은 당연히 매도 타점을 어디로 잡으셔야 된다? 바로 이 RSI 지표상, 바로 여기죠. RSI 지표상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바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이 슈퍼겜이라고 하는 분들이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게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매도 타점으로 잡는 게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수익 매매로 1년 동안에 엄청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바로 이 전략을 짜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와 그 다음에 RSI 지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추가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메이저 세력처럼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 급락이 나오는 구간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걱정을 하면서 각종 뉴스를 찾아보겠지만, 어떤 호재 뉴스가 없는지 찾아보겠지만, 대부분의 이 큰 자금을 굴리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아, 지금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다시 나왔네,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반대로 생각을 해야 남들이 이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올 때 이 물량을 전부 다 받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올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진짜 저점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주도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정하면서 매매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OBV와 RSI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이번에도 뭐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종가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캔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뻔한 패턴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셔야 되는지 이 예상도를 제가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던 제가 직접 매매하는 방식인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에서 상위 3%에 해당하는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저 같은 이 프로 트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 이 종목도 갑작스럽게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세력이 매집 중인 이런 매집주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주주분들에게 이 자료를 만들어드리면서 공유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7월 16일 이후에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됐을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얼마로 잡아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 1차와 2차로 분할로 어떻게 비중을 더 실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시나리오대로 급락하는 추가적인 급락 패턴이 나오게 됐을 때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로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정확한 가격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이대로 매매 대응을 하시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전부 다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드린 이 시나리오 자료로 굉장히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이 뭔지 전부 다 아실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력 매집주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직접 만들었고,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다, 아니면 일단 매수해놓긴 했는데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는데,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료 제가 직접 만든 시나리오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난 2차 대상승 대슈팅이 나왔을 때 제가 드렸던 시나리오로 도움받으셔서 수익 내셨던 분들은요, 이번에도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같은 방법으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 드리는 이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세력의 개미털기가 한두 차례 더 나온다 하더라도, 혹은 기간 조정이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단기간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1년 동안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계좌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독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결국에는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드리고 있죠? 바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직접 탈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평생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미 따라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굉장히 쉽게 5분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이런 탈출 전략을 짜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탈출을 하면서 계좌를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 필요하다, 평소에 내가 단타나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제작 방법까지 이번에 같이 묶어서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에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